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가 내년이 되면 2022년이 되면 약 4, 50개 기업이 업체들이 승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두바이에서 나라도 좋아라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5년 동안 비행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5년이 지난 회사들이 그러니까 4, 50개 되고요. 지금 현재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를 생산하거나 시범 운전하는 전체 회사가 102개나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사들이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 비행기가 4억 정도 지금 하고요. 가장 싼 게 1억 또는 8천만 원 정도까지 이항 같은 거는 1인승 내려갔다고 하고 이제 곧 2천만 원, 3천만 원 자동차 값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드론이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보다 나르는 것이 10배로 빨라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네덜란드의 운전자들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상업용 비행 차량이 방금 도로에서 이제 사용이 승인된 게 네덜란드입니다. 팔비 리버티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회사 팔비에서 제작을 했고요. 상상할 수 없는 비행차가 드론 택시가 네덜란드 거리를 지금 돌아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덜란드의 운전자들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도로에 비행 차량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전방에 수마일의 빨간 후미등을 그저 두고 범퍼 대 범퍼, 범퍼 투 범퍼 이게 지금 영어로 항상 교통체증에 쓰는 말입니다. 범퍼 이제 꽁지죠, 그죠? 차에 범퍼하고 범퍼가 다 있다. 이게 교통체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없이 그죠? 오프 할 수 있기를 우리는 전부 다 바라고 있습니다. 얼른 달려가는 거죠. 네덜란드 운전자들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방금 도로에서 비행 차량이 사용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냐 하면 1월 그죠? 2월 18일입니다. 2월 18일. 1월 18일. 죄송해요. 여기는 지금 1월 18일입니다. 이 차는 팔비 리버티라고 부르며 네덜란드의 팔비에서 제작했고요. 상상할 수 있는 비행 자동차가 작은 헬리콥터와 공기역학적인 자동차 사이의 교차점으로 나오고 있다. 리버티는 자이로콥터고요. 꽈드로플도 있고요. 4개 달린 거 자이로콥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로터가 리프트를 제공하지만 엔진으로 구동되지는 않는다. 차 뒤쪽에 있는 별도의 프로펠러 엔진이 추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자동차는 헬리콥터처럼 호버링 할 수 있지만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는 없다. 이 VTOL은 아니지만은 그죠? 이렇게 자이로콥터다. 이륙에는 최소 590피트 길이, 착륙에는 100피트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하긴 하다. 운전 모드에서 시속 99마일, 비행 모드에서는 최대 112마일을 달리는데 평균 헬리콥터는 시속 160마일이다. 그죠? 헬리콥터보다는 약간 조금 느린 이런 상황이죠. 비행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로터를 늘리거나 접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몇 분에 걸리는 과정이다. 리버티의 엔지니어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자동차는 아직 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요. 항공도시위원회가 허가할 사항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건물, 나무, 비행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 조종사가 고수해야 하는 지정 구역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나를 수 없거든요. 공중에 차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덜란드입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고요. 또 비행기 순항 고도 3만 피트 근처에 이제 그죠? 또 어디로 갈 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상 200피트, 지상 뭐 1000피트 사이에 어디로 날지 이런 것들도 다 선정을 해줘야 돼요. 리버티는 최대 운영 고도가 11,500피트, 바로 아래인 3,500m로 표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 2022년에 유럽 항공안전국에서 모든 것을 인정을 완료를 할 겁니다. 2022년에. 원래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항공 인증은 이미 2015년부터 이제 진행해서 거의 한 7, 8년 동안 연구를 하고 있어요. 판매된 최초의 90대 차량은 파이오니어라고 불리는 리버티 한정판인데 세금 전에 그죠? 6억에다가 뭐 세금 뭐 이렇게 인센티브 받고 나면은 4억 정도에 판매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8V는 네덜란드 자동차청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실제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공식 EU 번호판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고요. 날지는 못하고 이제 내년부터 날 수 있는 이런 허가증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이 비행 차량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행 택시, 드론 택시, 개인용 차량, 무인승차, 공유, 다양한 시스템이 이제 교통 체증을 없애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공항, 드론 포트, 드론 터미널, 드론 허브, 드론 시티 너무 많은 것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드론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드론에 관련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일단 소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통적인 비행기와 매우 다르게 소음을 많이 줄였습니다. 제트 엔진이 거의 소음이 전통적인 모든 제트 엔진은 소음이 있는데 지금 이게 새로 나오는 드론은 조용하고 서로 뭐 경쟁도 하죠. 이렇게 무음 또는 무소음 에어택시를 개발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다니엘 베넷이 쓴 어번 에어포트의 CEO 리키 샌두가 지금 항공택시 또는 드론 택시를 위한 오프그리드 운송 허브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그저 발표를 했어요. 드론과 항공택시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독립형 운송 허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코벤트리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는 어번 에어포트라는 회사이고요. 비행 전기 자동차, 드론, 화물 운반 뭐 이런 것들 하고요. 충전, 그 다음에 적재 공간을 또 제공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도시에 신음하는 인프라의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구제책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번 에어포트 설립자 CEO 리키 샌두는 지금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작은 도시공항이 필요한가? 이제 공항 소멸 시대가 왔다. 큰 공항, 그죠? 가덕도는 짓기도 전에 소멸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왜 작은 도시공항이 필요한가? 출퇴근에 런던에 가로질러서 6마일밖에 되지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 범퍼 투 범퍼 너무 그죠? 꽉꽉 차는 거예요. 도로가. 그래서 그 도시를 더 똑똑하고 더 깨끗하고 더 친환경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도시공항이 필요하고 도시 항공 모빌리티 제품은 3년 전에 에어버스가 항공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처음 이제 탄생했고요.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에어버스죠. 그래서 작고 전기로 충전하면서 짧은 여행, 유형의 항공기를 제작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도시 인프라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도시 인프라를 잘 알고 있는 코벤트리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의 가나리 와프 유명한 곳이죠. 네, 이런 곳에 슈퍼 도시화, 시골에까지 이게 다양한 공간 구조, 도심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날아가야 하고, 착륙해야 하고, 뭐, 만약에 약간의 활주라도 필요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는 겁니다. 이 작업에서 인프라가 방대하여, 그죠?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투자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막 시작하는 드론인데, 드론 포트,
드론 포트는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이게 거대한 글로브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구공처럼 생긴 거대한 곳에 3,000개, 4,000개 드론 포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건을 쇽 가져가고 물건을 쇽 가져가고 종로 1가 쇽 가져가고 종로 2가 싹 가져가고 이렇게 샥 나오는 거예요. 수천 개가 나와서 물건들을 전국에 30분대로 전부 딜리버리 하는 그게 드론 포트고 스페인에서 디자인되고 지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드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요. 어번 에어포트 LTD가 이렇게 디자인, 그러니까 드론의 구조, 드론 허브의 구조를 만드는 어번 스트럭처를 만듭니다. 왜 육지 대신 항공 택시 또는 항공 배달을 하는가? 육상 대신에, 육지 대신이 아니고 육상 대신이요. 육상에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그죠? 나르는 것보다 10배로 더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다가 매연 내죠. 그죠? 꽉 차가지고 꼼짝 달싹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전자상거래가 뭐 대부분 온라인 쇼핑을 하기 때문에 배달밴이 도로를 꽉 막고 있다. 아마존 라커스와 같은 조정된 위치가 있는 또 다른 시스템도 이제 구성하지만 어반 에어포트, 드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 비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결국 비행 택시로 이전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비행 어떻게 하겠어요? 화물 비행 비행기가 공항에서 떠서 공항으로 가고 공항까지 그냥 그 물류를 가져가고 이런 게 너무 귀찮으니까 동네에서 그죠? 드론 택시에 딱 태워가지고 30분 안에 대한민국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녹색 기업인가? 코벤트리는 그래도 녹색 기업이죠. 깨끗한 수소 발생, 기에서 구동되는 이런 독립형도 있고, 탄소는 그죠? 탄소 제로 배출합니다. 제로 배출으로 수소를 이용한다. 태양전지 패널도 있어가지고, 태양전지 패널로 생산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마이크로 그리드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전기 자동차에 채택이 맹 공격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드론 허브는 이런 식으로 드론 허브를 만들기도 하고요. 좀 넓은 공간에 그죠? 어디냐 하면 뭐 체육시설 아니면은 뭐 올림픽 시설 이런 데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도 있고 왜 코벤트리인가? 왜 영국은 파일럿 계획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나? 버밍엄과 공항 그리고 실제로 미들랜드의 지역이 매우 가깝지만은 전부 차량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지하철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자동차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드론 택시가 꼭 필요한 곳들이 많다. 영국에 버밍엄에서 노팅엄 공부를 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도시공항이 꼭 필요하다. 도심 내에 옥상에 공항들이 있고요. 도로에 공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못 쓰는 공간에 고속도로 못 쓰는 공간에 드론 포트를 만들어요. 지구본처럼 이렇게 큰 3,000개 또는 2,000개의 드론 포트가 슉슉슉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이런 드론 포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 도시가 미래에는 사람들이 전부 드론 포트 옆에서 산다고 합니다. 왜? 전부 시켜 먹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옷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전부 다 택배 배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배송이 빨리 되는 시키면 한 2분 5분 만에 그냥 국도 배달되고 반찬도 배달되고 이런 것에 살고 싶어하고 내가 또 아파요. 아프면 가까이서 그죠? 드론 택시가 와서 나를 딱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골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골에는 가기 싫어해요. 병원 없다고. 그런데 시골이라도 이 드론 포트가 있는 옆에 가까이서 살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번 에어포트는 또 뭐 병원과도 대화를 해서 재난 극복을 할 수 있거나 인프라가 없고 그런 곳에서는 즉각적으로 그죠 환자를 치료를 하거나 환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이미 브로콜리를 그저 배달하는 드론이 있고 세계적으로 드론이 있고요. 캔버라, 호주의 캔버라도 화물 드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되어 있고요. 무인교통 통로로 하늘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뭐 꿈입니다. 코벤트리하고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영국에서 또 다른 드론 포트, 드론 터미널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체육시설처럼 되어 있는데 이 위가 오른쪽에 그죠? 큰 건물 있죠? 하얀 건물 위에 드론이 떴다 날았다 할 수 있는 소공항입니다. 소공항. 소공항이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많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소음을 어떻게 완화하나. 소음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전통적인 비행기와 아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주 조용하고 서로서로 이 소음, 무소음으로 경쟁합니다. 무소음 기술로 경쟁을 해요. 그리고 항구를 사용하는 많은 차량이 헬리콥터처럼 작동하므로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중소도시 소음 속에 묻히는 정도의 소음 정도이다. 그러니까 도심의 소음, 뭐 차가 지나가는 소리, 뭐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런 소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공항 옆에 그냥 창문이 들들들 떨리는 이런 소음은 전혀 아니다. 라는 거죠. 엔지니어링 파트너인 나사와 함께 연구를 해서 착륙을 위한 높은 위치. 그러니까 나사는 어떤 드론은 어떤 위치를 돌아다녀야 하고 어떤 식으로 랜딩하고 그죠? 뭐 하는 건지 이런 드론 허브 시스템을 이미 다 디자인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륙하는 소리가 거의 들을 수 없는 이런 드론 포트가 여러 군데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제슨 영화를 보면 항상 인프라가 있죠. 그 인프라에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탁 앉아가지고 그죠? 쭉 뭘 타고 내려와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어느 공간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집으로 나르는 자동차를 삥 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제슨 가족이 보여줬던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우리는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고 모빌리티에 대한 대화가 앞으로 정말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가 전기차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전기 충전에 대한 인프라를 빨리빨리 구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이 영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미래에는 드론 포트의 시대다. 드론 터미널, 그죠? 디포트라고 하기도 하고 드론 포트의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전부 드론 포트 옆에서 살고자 한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네.